배호 그는 어떤 가수인가 2편입니다. 배호님에 관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깊이 점여오는 참 짧고 굵게 살다 간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빅픽처스라는 영화사에서 배호님에 관한 영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쯤 상영이 될 예정인데 그분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영화로 만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편에 이어서 1960년도와 61년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대 후반 배호님은 드럼 실력을 인정받아 2년간 부평 S컴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며 동두천 등지의 미팔군 클럽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악보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고 모든 연주곡을 암기로 연주해야만 했던 배호님의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드럼으로 별명이 핸섬보이로 뛰어난 연주 솜씨를 보이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 활동하는 연주인들은 뛰어난 연주 실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하고 비참할 정도의 조건에서 음악만이 생의 목표로 활동했다 합니다. 배호도 1960년 19세의 나이로 부평의 미군 부대에서 활동하며 떨어져 살던 할머니를 모시고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와 잠깐 동두천 등 미군 부대에서 연주 활동을 같이 한 사람의 회고에 의하면 그때 미군 부대에서 음악을 한 연주인들이 받는 대가라고는 오죽해야 참 위스키나 술, 담배 등의 물품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호님의 생활도 어렵기 한이 없었겠죠. 물론 약간의 돈도 받긴 했겠지만 그들은 한 방에서 여럿이 같이 기숙하며 연주 시간 전에는 허기를 참으며 불규칙한 생활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로지 연습에 매진해야 했고 고달픈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음악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연주 실력이 못 미치거나 이런 자리마저 놓쳐버리면은 그나마 앞으로 음악인의 성공을 꿈꾸며 경력을 쌓으며 현실의 물질적 고통을 감내하는 그들로서는 음악을 할 기회마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1962년 가을에서부터 1964년까지입니다. 미군 부대 악단 드럼 연주자로 배신웅 국내 무대에서 진출을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유수 악단에서 장안의 유명 업소에 출연, 캐바레 나이트클럽 밤무대 활동과 외삼촌 김광빈 악단에서 국내 무대 본격 연주 활동 시기이거든요. 미군 부대 활동을 마친 후 한 사람의 어엿한 드럼 주자로 서울 을지로 5가 1층 천지 캐바레에서 외삼촌이 밴드 마스터로 있는 당시 유명한 김광빈 7인조 악단에 재합류하여 드럼 치며 막간을 이용해 간간히 노래도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연한 유명 가수보다 막간을 이용 악단의 반주로 노래하는 드러머인 배호의 녹색의 장미 등 김광빈 곡 서구적인 발라드풍인 노래를 배호가 무드 있고 고혹적인 창법으로 부를 때 관객들이 더 열광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업소였던 천지호텔 캐바레에는 현미, 송민도 등 다양한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였으며 배호는 삼촌 악단의 연주자로 다양한 춤곡을 연주하였다. 당시의 춤곡은 주로 탱고, 지루박, 차차차, 스케이팅, 왈츠 등으로 편곡한 가요들과 유명 외국곡들이었다. 80의 여자 댄서들이 손님들과 춤을 추는 장관도 보였다. 2층 천지 나이트클럽에서 김인배 악단의 드럼 연주자로 리드 가수로서 솜씨 있는 쇼 진행자로 1인 3역 다양한 외국 노래 팝송 어톰 리브스 리듬 투미 리슨 투미 칸소네 샹송 심지어 일본 노래 사요나라 도쿄 등 물론 한국말로 불렀죠. 부르기 시작 매혹의 고음의 달콤한 음색과 호소력 있는 창법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곡가 김민배 씨의 회고에 의하면은 보슬 보는 거리든 작곡 2000년대 대통령 문화훈장을 수여한 김인배 씨의 말에 의하면
배우는 정말 노래를 잘하고 멋있었다. 요즘 가수들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지만 배우는 매끄럽고 고음과 감정 표현이 대단했다. 배우처럼 노래의 맛을 내는 가수도 지금은 없다. 그의 요절을 생각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아깝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당시 배우가 드럼 주자였던 김광빈 악단은 7인조로 패밀리 악단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어 1962년 유명 연예 오락 잡지인 아리랑에 취재될 정도였다. 1963년 5월 배호의 최초의 가요 취입. 배호는 예명을 외삼촌 김광빈 선생에 의해 배신웅에서 배호로 정하고 그가 개국한 동아방송 스튜디오에서 두 곡 생애 최초 취입 김광빈 악단에서 활동할 때 MBC 악단으로 활동함. 1964년 1966년 9월 22세의 젊은 나이로 장안의 유명 악단 12인조 풀 악단인 배호와 그의 악단 리더가 되었습니다. 배호와 그의 악단. 무명 가수지만 실력 있는 밤무대 악단 드럼 연주자이자 노래하는 드럼으로 장안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장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1964년 김광빈 악단 시절 조카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아낀 외삼촌이 본격적으로 가수를 성공시키고자 두메상골을 작곡하여서 배호에게 가요계 데뷔를 시켰습니다. 1964년 두메상골로 가요 데뷔한 거죠. 외삼촌 악단에서 나와 장안의 유명업소와 악단 드럼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김광빈 곡인 두메상골로 가요계 데뷔 후 독립하여 악단 활동을 희망하는 조카를 보고 이제 이 녀석이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악단 구성을 해주었으며 자신이 편곡한 많은 연주곡 악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외삼촌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1964년 배호는 배호와 그의 악단이라는 A급 풀 악단 12인조 조직 22세의 밴드 마스터로 안경 쓰고 고혹적인 고음의 창법과 캉캉복을 입고 노래하며 드럼치는 멋쟁이 가수로서 장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노래하는 드럼으로 유명했습니다. 배호는 연주시 흥이 나면 일어서서 춤추는 동작으로 연주하여 관객들의 열광을 최고조로 흥분시켰으며 건강할 때 그의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상당히 장신으로 여성 관객의 인기를 독차지한 당시 배호의 신장은 174cm였으며 현재로 따진다면 184cm로 후리후리하고 미남의 노래는 여성 관객을 광란에 흥분시킬 정도였습니다. 당시 배호 악단의 연주 실력은 유명 업소들만 전속 출연할 정도로 어떤 외국 악단의 실력에도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뛰어나 요즘으로 말하자면 규모는 작지만 유명 외국 악단 정도의 기량과 다양한 팝송, 샹송, 깐소네 등 스탠드 외국 명곡들과 국내 인기 가요를 연주하면서 배호는 전문적으로 드럼치며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호와 그의 악단 악기 편성은 피아노, 더블 베이스, 전기 기타, 리더인 배호의 드럼, 트럼펫 2개, 트럼본, 색스폰 2개였습니다. 이 악단의 멋진 모습은 사진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미지로. 또한 그들 악단은 당시 유행하던 가수를 다양한 경음악 리듬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악단 연주하는 나이트클럽 업소는 항상 인산인해로 그들의 연주에 혼이 나갈 관객들은 공연 후 항상 광란에 가까운 소동으로 배호는 도망치듯 피신할 정도로 유명한 악단의 리더이자 리드싱거인 20대 초반의 화려한 배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드럼 실력은 신들린 듯하게 힘찼고 화려한 연주 제스처로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드럼 스틱을 공중에 던져 받으며 특히 신이 나면 춤추는 듯한 동작으로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은 출연 가수나 다른 연주자는 보지 않고 배호의 드럼 연주만 넋을 잃고 구경할 정도였지만 그의 개성은 있는 연주력을 갖춘 스타급의 드러머의 면모는 대단했습니다. 배호는 한국 가요사의 전문 음악 연주인 출신으로 솔로 가수의 제1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수로는 배호처럼 9년여의 화려한 전문 연주인 경력과 튼튼한 음악 실력을 갖춘 후 솔로 가수로 진출한 경우는 배호가 최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60년대 가수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을 하여 음반사에서 밑바닥부터 고생하며 노래 연습하다 운이 좋으면 음반 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명수 씨같이 미 8군에서 활동하다 국내 가요계로 진출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후 키보이스 등 컴버밴드 리드싱어 개념이 있었으며, 그 후 70년대 그룹 사운드 리드싱어 가수로 데뷔한 기타리스트 조용필 역시 기타리스트, 윤수일 등도 전문 연주가 겸 리드싱어로 솔로 가수로 성공한 경우입니다. 20대 초반 배우는 드럼으로 높은 수준의 연주 실력을 보이며 색스폰 주자인 기록윤 씨 등 유수 뮤지션들과 재즈 연주 등을 많이 최고도로 기량을 쌓았으며, 수많은 외국 음악과 국내 음악을 연주하며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연습하며 악단들의 하모니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갈고 닦으며 가창력을 키워왔습니다. 배우가 밤무대를 활동하던 60년대 초 서울의 밤무대 업소는 캐바레, 나이트 클럽 등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배우의 뛰어난 가창 실력은 어디에서 연유하였을까요? 배우가 무대에서 처음 노래할 때 매끄럽고 날카로우며 가냘픈 옐로우 보이스, 상당히 선정적인 톤의 타고난 미성의 목소리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음악적 상황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이 미스터리한 것은 그는 별도로 노래 연습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16세부터 시작한 6년여의 악단 생활 후 64년 자신의 12인조 악단의 마스터로 연주 활동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풀 악단, 요즘으로 말한다면 대형 방송 악단 수준의 드럼을 연주하며 자신의 악단의 고도에 세련된 악단의 합주와 하모니를 일종의 자신을 위한 반주 음악으로 하여 드럼을 쳐가며 자연스럽게 자유로이 멜로디를 목소리로 불러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실제 반주를 통한 연습이 극히 어려운 시절이었으며, 가수 지망생들도 말할 것도 없으니와 기존 가수들도 기껏해야 기타 정도 반주에 맞춰 연습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류악단의 생생한 원음의 반주로 연습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시절, 배호는 고도에 다듬어진 화려한 최상의 음악 연주를 일종의 반주 삼아 자기 자신의 음악적 감성과 무드에 한껏 젖어 짙은 감정 표현과 노래하는 악기에 맞추어 절대 음감을 익히고 연주의 앙상블 안에서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 연주처럼 다듬으며 가창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악단의 최상의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은 배호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 환경이 벌써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60년대 초 특히 남자 가수들이 업소에서 노래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우선 가수의 수요와 공급 면에서 여자 가수들이 더 많았고 업소에서 여자 가수들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나마 유명 남자 가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가수들은 무대에 서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밤 업소도 많지 않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호는 유명 악단의 드럼 주자로 장안의 유명 업소에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연주하고 노래 부르며 가수로서 성공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 대중가요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가요는 영화와 함께 라디오를 통해 전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로하는 절대적인 오락물이었습니다. 배호의 외삼촌 김광분 씨의 굿바이나 그대만이 등 스윙 등 서구 경음악 리듬과 난잡하게 들릴 정도로 기교적인 반주 및 편곡과 멜로디에 배호의 창법 또한 감정 표현을 최대로 하여 고음의 가는 목소리를 절기하는 창법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당시의 김건모 스타일이라고 할까, 리듬감이 있고 기교적인 음악은 음악 관계자들이나 대중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60년대 초 중반 당시 대중가요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배호의 노래가 대중가요와 너무 앞서간 것이죠. 1960년 초 남자 인기 가수들로서는 배호보다 5, 6살 선배인 4명의 가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희준,
한국의 넷킹콜이라고 부르며 허스키하고 구수한 창법의 최희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음색의 한국의 페리코무라고 불리는 박형준, 미성의 미남 가수 유주용, 애틋한 호소력의 위키리, 절친한 관계를 가지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 때, 그리고 미성과 미남의 가수 금호동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4년 한국 가요사의 초유의 절규하며 울부짖는 흡사 소울풍 창법의 가수 배호 등장, 두메상골로 가요계의 정식 데뷔. 삼촌 김광빈 씨의 외국 음악 스타일의 노래를 지향하며 조카를 대중가수로 성공시키기 위해 너무나 한국적인 정통적인 4분의 2 박자의 느린 트로트풍의 두메상골을 작곡하여 조카를 데뷔시켰다. 재미있는 것은 배우 자신이 이렇게 촌스러운 노래를 나보고 어떻게 부르란 말이에요 라고 처음에는 불평을 했다고 한다. 외삼촌은 가수로 성공하려면 트로트풍의 노래를 해야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배호의 데뷔곡은 배호 특유의 고음 부분에서 애끓는 절규하듯 처절한 창법의 감정 표현에서 나오는 소름이 끼칠 정도의 흡사 귀신이 우는 듯한 음색과 창법의 호소력은 듣는 이를 놀라게 하였으며, 가요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노래는 대중가요라고 할 수 없다는 혹평을 받으며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호는 방송을 못하니 대중에게 알려질 수 없었으며 자연히 가수로 성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메상골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명사회자이자 방송인인 김동걸 씨의 회고에 의하면 동아방송에 처음 입사했을 무렵 아나운서 등 방송국 내에 이 노래를 녹음해서 모두 즐겨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1965년 황금의 눈 김인배 작곡 취입, 배호와 그의 악단 리더로 장안의 유명한 카바레 업소에서 노래하던 드러머 전생기 구가, 1966년 1월 30일자 주간 한국에서 배호는 블루스풍의 달콤한 무드의 레퍼토리로 감정 표현이 풍부한 가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호는 당시 아직 무명 가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KBS 위문열차 등 라디오 출연도 간혹 하였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KBS TV 전국 노래자랑의 신인 가수 출연이라고 할까. 그의 주요 레퍼토리는 황금의 눈, 두메상골, 그대만이, 굿바이 등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특유의 감정을 풍부히 노래하면 담당 PD들은 제발 동요처럼 무난한 창법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그는 당시의 가요계와 유행과 틀린 창법을 구사했습니다. 가수에게 있어 레코드 취입은 지금이나 40년, 50년, 60년 전이나 그가 가수로서 정식으로 세상에 데뷔하여 알려지며 대중의 평가를 받아 가수로서 성공에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이야 가수 데뷔와 음반 발표와 동일한 의미로 돼 있으나 배우가 활동하던 60년대 초중반만 해도 노래의 히트를 전제로 한 음반업계 상업적 계산과 가수의 인기,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음반을 낸다는 것은 아무 가수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가수 지망생들은 음반사에 가서 잔심부름하며 시작 노래 연습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히트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 노래 실력을 인정받는 가수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반주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릴 테이프에 노래와 같이 녹음하여 방송에서도 테이프를 틀어주는 정도의 LP 음반 상업적으로 보편되기 전이었습니다. 배호도 1964년 5월 그때 개국한 동아방송 스튜디오에서 외삼촌 김광빈 씨와 함께 가서 김광빈 작곡 2곡을 최초 취입하였습니다. 아마도 굿바이 그대만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호가 1964년 두메상골을 최초 음반 취입한 후 역시 김광빈의 곡인 녹색의 장미나 사랑의 마술사 같은 발라드나 스윙 리듬의 서구 경음악 스타일의 곡을 당시 속칭 보따리 장수라고 표현되는 전속 개념이 아닌 영세업체인 오스카 레코드사 등에서 취입을 한 음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곡이 요행이 히트되면 약간의 이익을 찾는 정도의 영세한 음반사였습니다.
당시 배호의 상기 초기 곡들은 서구 경음악풍의 현란하고 복잡한 리듬의 반주와 역시 재즈적인 멜로디와 원색적인 가사 내용과 함께 배호 자신의 고음의 멜로디가 추가되어 당시 유행하던 평이하고 정형화된 동요 스타일 같은 가요 스타일과 너무도 개성적이 특이한 창법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별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964년 당시 메이저 음반 업체인 지구레코드사에서 김인배 작곡의 황금의 눈과 내 몸에 손대지 마라를 취입하였습니다. 배호가 최초의 전속이 된 것은 1965년경 미아리에 있던 영세한 뉴스타 레코드사였다. 그때 배호는 두메상골과 황금의 눈으로 가끔 방송을 타고 있는 신인 가수 겸 자신의 악단인 배호와 그의 악단의 밴드 마스터로서 밤무대 노래하는 드럼으로 장안에서 잘 알려진 요즘으로 말하자면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때 매호의 가수라고 타이틀로 자신을 밤업소에서 픽업한 당시 유명한 연예 잡지인 아리랑의 취재기자인 작사가 전후 작사로 당시 MBC 음악 프로 PD이자 방송 근무 중 이따금 작곡도 하는 작곡가인 냐규호 씨의 곡인 누가 울어와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의 몇 곡, 그의 나비, 검은 나비 등이었습니다. 그 후 최대의 히트곡인 나규호 2곡은 두 곡은 우리에게 익숙한 배호의 저음과 절규한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창법과 많이 다른 고음에 가는 음색으로 깊은 호소력 부분이 약하면서 20대 초반의 젊음의 애절한 맛이 지배적인 창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울어와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요즘에 누가 울어는 꼬마 가수 정동원 군이 불러서 또 다시 재히트가 되었죠. 전속된 영세업체인 뉴스타 레코드사의 홍보 부족 및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의 두 노래는 몇 년 후 돌아가는 삼각지의 폭발적인 인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가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1964년 조직한 배호와 그의 악단 밴드마스터. 배호는 드럼 주자이기에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었으나 주로 외삼촌인 김광비 씨가 편곡해준 악보를 많이 이용 단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연주곡의 각 악기의 연주 멜로디 및 연주 방법을 즉흥적으로 불러주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단원들은 배호가 권하는 대로 연주하면 악보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연주가 되었으며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배호에게 영향을 받아서 색스폰 주자와 같이 활동한 이종사촌 정달삼 씨의 회고에 의하면 배호는 음반 등에서 한 번 들은 수많은 곡의 멜로디를 머릿속에 완벽히 외워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불러가며 단원들을 지도했다 할 정도로 천재성이었답니다. 배호와 그의 악단은 한창 활동할 65년에는 매주 토요일 학생들을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특별 공연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당시의 방송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외국의 멋진 경험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1966년 여름 밴드 마스터 겸 신인 가수인 배호의 인기를 소개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1966년 11월호 당시 유명한 오락 전문 잡지에서입니다. 밴드 마스터이자 뉴페이스로 가요계에 등장 목화 그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는 배호군은 특히 여성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곱상한 미남형의 얼굴에다가 알맞게 균형 잡힌 체구도 체구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여성 팬들의 뇌살시키는 무기는 그 보이스 컬러의 섹시한 핑크빛 무드에 있다는 얘기. 그의 노래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황금의 눈이 그 첫 번째. 음력이 넓고 박력이 있는 데다 그 세련된 필링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히트의 곡선을 탄 것인데 여성 팬들의 경우에는 그 하이톤, 고음에 있어서 개성 있는 창법에서 어떤 성적인 매력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출연하고 있던 프린스 살롱은 그를 보러 오는 여성 팬들로 성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지난 8월 어느 날엔 몇몇 중년 부인들에 의해 납치를 당한 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팬, 우리들이 만든 음식을 가까이 모시고 대접하고 싶어서
불리어간 자리에는 여름철에 미각을 돋기는 그런 성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였다는 것입니다. 후문 덕분에 몇몇 동료들도 불청객으로 따라가 포식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를 아끼는 주위 사람들은 행여 그가 연한 속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부러움에 찬 걱정들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유수의 전문 잡지의 글은 배호의 인기와 그의 노래 창법을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장안의 일반 주부들의 집으로 초대되어 음식을 제공할 정도로 여성 팬들에게 그의 인기와 60년대 여성 팬들의 순수한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배호 이월경 너무나 우연한 기호로 비운의 급성신장염에 걸리다. 어머니의 회고에 의하면 이월경 공연 후 친구들과 돼지고기가 잘못 먹은 후 체해 식중독 증세가 일으키며 비운의 급성신장염을 얻고 온몸이 심하게 부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고자 악단 생활을 계속하다 병세가 심해져 가을 청량리 단칸 새방에서 투병 생활에 들어갑니다. 초기 증상은 소변량이 줄고 복통과 함께 미열이 나는 증세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당시로서는 주변에서 걸린 사람이 희귀한 병으로 콩팥의 세포가 죽어가면서 배설 장애를 수반하여 전신 쇠약, 식욕 부진과 얼굴이 심하게 붓고 숨이 가빠지며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부어올랐다. 그래서 배호는 좋아하는 술과 담배도 끊었다. 배호의 식중독에 의한 급성신장염은 요즘의 무서운 0157 병원성 대장균과 같이 우선적으로 신장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하여 응혈성 요독 증세를 일으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인체의 수분이 배설이 안 되어 세포로 수분이 흡수되면서 온몸이 심하게 붓는 증세로 그 주요 증세의 극도의 피로함과 어지러움을 동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만 되는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치명적인 불치의 병으로도 현재에도 신장이식을 통해서만 완치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왜 이런 불치의 병이 음악과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 대성하여 하늘이 준 음악적 재능으로 평생을 가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24세의 젊은이의 몸에 깊숙이 자리 잡았을까? 배호의 비운의 요절은 이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계기가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배호의 비운의 최고의 신의 그에게 준 음악적 재능이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그의 재능이 꽃필 영광에 미리 두려워하고 시세만 다른 신들의 질투에서 나온 죽음의 음모라고까지 상상해야 됩니다. 8년 가까이 점심을 거의 먹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업소에서 일하고 기진의 집에 들어가면 식은 땀을 둘러쓰고 의식불명의 수면 상태에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건강을 해친 원인 같아요. 배호가 병상에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배호의 말은 그가 몸이 약해지고 결국 신장병을 얻게 되는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 주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8년은 배호가 16살부터 음악에 입문하여 58년부터 65년까지입니다. 배호 어머니의 회고에 의하면 외삼촌 밑에서 악기나 다루고 있을 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밤 무대에서는 오후 5시 해질녘부터 밤 11시 공연을 했습니다. 드럼이라는 악기는 온몸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악기의 특성상 어느 악기보다 체력의 소모가 많은 악기입니다. 1964년 배호가 외삼촌을 떠나 독립하여 외삼촌의 구속 없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악단에서 연주 활동을 하던 신장병이 발생하기 전 2년여의 밤무대 악단 생활은 20대 초반의 건강한 젊은이에게도 섭생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매일 계속되는 밤무대 연주 활동은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달픈 피곤에 쌓이는 고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배호의 드럼 연주는 다른 드럼 연주자들과는 달리 캉캉복 스타일이나 정장의 수려한 후리후리한 외모로부터 개성이 너무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건강했던 배호는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열정적이고 혼신이 힘을 다하여 앉아서 드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일어서서 몸과 양팔로 춤을 추듯이 멋진 춤 동작과
스틱을 공중에 집어던져 다시 받아 북을 치는 등 각종 묘기를 부리며 연주하니 손님들은 잠시도 그에게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연주 매너는 한마디로 스타성을 한껏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악단이 출연하고 배우가 있어야만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큰 매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소에서 그를 서로 스카웃하려고 경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벌어 가족을 편히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며 10대 말부터 배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남달리 가지며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해야 되는 냉암한 현실에서 그는 묵묵히 한마디 양처럼 일을 했습니다. 당시는 밤 12시 통행 금지로 대표되는 정부가 국가 경제 개발을 지상 최고 목표로 자유와 방종의 생활은 엄격히 통제, 억압되던 암울한 박정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배호는 외삼촌 악단 시절도 늦게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려 누라고 그랬는지 늦어서 못 갔는지 집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된 어머니는 업소로 찾아오곤 했다 합니다. 외삼촌 품을 떠나 몸이 된 그는 고단한 연주 활동을 끝내면 악단 친구들과 어울려 집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았으리라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는 당시 종로 2가부터 낙원동 골목은 장안에서 유명한 유흥가로 여관과 술집은 물론 밤의 꽃들이 활개를 치던 활락가로 유명했습니다. 배호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고 놀며 집에 못 들어가면 여럿이 여관방에서도 잤을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은 외삼촌이 보기에 그때 배호는 며칠 집에 안 들어가고 여관방에서 친구들과 잔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섭생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청년 배호는 약간 무절제한 생활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고된 연주 활동이 계속되는 과로에 시달리며 자신의 회고처럼 점심은 8년간 거의 먹어보지 않았으며 식사도 제때로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건강관리 개념이 희박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으며 건강했던 몸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과로는 만병의 근원이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무리한 연예 활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지금도 연예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기 자신의 말대로 과로가 건강을 해친 원인이 되어 돼지고기를 다 같이 먹고 있어도 배호만이 체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신장염을 얻게 된 것 같은 신중한 추론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음악을 할 때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외롭고 고달픈 그의 밤무대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만에 온몸이 부은 배호는 우선 외삼촌에게 김광빈 씨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자신의 병이 걸린 사실을 알렸습니다. 삼촌, 내가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놀란 외삼촌이 배호를 낙원동 근처 다방에서 만났을 때 배호는 배가 심하게 불렀으며 얼굴도 심하게 부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명 작사가이자 연예 전문 잡지인 아리랑 취재부장으로 가요계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던 전우 씨가 배호가 공연하는 업소에 자주 오면서 배호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가창에 깊이 매료되어 배호를 픽업 방송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자신과 절친한 MBC 음악 프로의 PD였던 작곡가 나규호의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발표하였으나 미아래에 있었던 영세한 레코드 회사인 뉴스타 레코드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홍보 부족으로 이유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디오에서는 배호의 초기 세 곡 두메산골, 황금의 눈, 누가 울어가 가끔 방송을 타면서 비록 무명 가수인 배호의 이름도 약간 알려지며 가수의 딱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호는 이때 벌써 무대에서 혼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장병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3월 9일 최고 인기 연예 오락 잡지인 아리랑 창간 1주년 기념 독수리상 수상식 시민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날 공연 및 가수의 날 워컬쇼 공연, 문화인 카니발에서 그대만이 열창, 배호의 급성 신장염 증세는 금전적 이유로 변변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나마 한약을 먹으며 약간의 차도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병원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만은 서서히 커져만 갔습니다.
1966년 가을경 신진 작곡가인 배상태의 회심의 작인 돌아가는 삼각지를 취입하였습니다. 신장병이 극도로 심해 서 있을 수도 힘든 몸으로 안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는 삼각지를 간신히 취입하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1965년도에 그 돌아가는 삼각지를 취입하였다고 하는데, 이 책에는 1966년에 취입하였다고 나옵니다. 66년 3월 우연히 두메산골 굿바이 누가 울어 등의 음반을 통해 신진 작곡가 배상태 씨는 노래 자체는 별로였으나 신인 가수 배호의 호소력 있는 피부를 찔러오는 목소리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회심작인 돌아가는 삼각지를 작곡, 처음에는 당시 인기 가수였던 남진, 남일의, 금호동 등 몇몇 가수에게 취입하고자 섭외하였으나 곡이 촌스럽다, 바쁘다 등 가수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자 유명 가수 취업을 단념하고 고심하던 중 자신의 피부를 찌르는 호소력 있는 신인 가수 배호가 이 곡의 적임장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 꼭 배호에게 이 곡을 주어 히트시키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궁전 캬바레로 찾아간 신진 작곡가 배상태 씨는 배호가 병이 심해 집에서 요양한다는 말을 듣고 악보를 듣고 청량리 단칸 새방에 이불에 온몸을 지탱하여 병마에 신음하는 배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회심작인 돌아가는 삼각지 취입을 간청, 처음에는 건강상 안 부르겠다는 배호를 설득하였습니다. 배상태 씨는 이불을 둘러쓴 채 방에 누워있는 배호에게 이런 곡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히트하실 것이다 라고 권했습니다. 탈진한 상태의 배호는 도저히 힘이 없어요 라고 했다. 그래도 한 곡만 불러보게 라고 작곡가는 간청했다. 얼마 후 다시 청량리 병원에 입원한 배호를 찾아간 단도직입적으로 돌아가는 삼각지를 취입해라고 권했으나 옆에서 간호하던 어머니는 질겁을 하며 환자에게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배호는 부스스 일어나 악보나 한번 보자고 했다. 얼마 후 배호는 눈빛을 반짝이며 이것은 꼭 내가 불러보고 싶은 노래예요 라고 말하며 만류하는 어머니를 설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소형 녹음기에 반주에 맞추어 작곡가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 연습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뉴스타 레코드에 전속된 배호에게 배상태 씨는 준비해간 1,000원, 요즘에 10만원 정도 전속 해약금으로 주었다. 그때 1966년 가을이었습니다. 배호는 음악성이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아시아 레코드 3층에 있는 여관방에서 하루 종일 녹음기를 놓고 연습하고 다음날 2시 장충당 스튜디오, 당시 최성락 씨가 스튜디오 회장으로 한국가요 녹음의 제1인자 앉아서 취입을 했습니다. 병세가 심해 호흡조차 곤란한 상태에서 첫 소절 삼각지 로타리에 한번 부르지 못하고 삼각지 로타리에로 끊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끓어오르는 가래를 여러 번 뱉어가며 앉아서 간신히 취입한 이 곡이 병마에 시달리는 문명가수 겸 밤무대 악단 연주자로 살았던 만 24세의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행운의 안개줄 될 줄이야. 요즘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인기를 누리는 인기 가수들에 비해서 수년 전 배호 추모 가요 무대에 출연하여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배호 씨가 돌아가는 삼각지를 취입할 때 신인 가수인 저도 취입 때문에 옆에서 목격하였는데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창문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고 서 있지도 못하여 가쁜 숨을 쉬면서 괴로워하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취입하는 배호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